네, 오늘은 학습 분석 최고 분야 학회인 LK 2026에 채택된 논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How to Assess AI Literacy입니다. 그래서 이걸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보고 측정치와 객관적 측정치 간의 불일치입니다. 오늘 이 논문이 왜 중요한지 딱 한 문장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내가 이 AI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 교사와 실제로 AI를 잘 아는 교사는 다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둘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느슨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논문의 핵심 발견입니다. 지금부터 왜 그런지, 어떤 방법으로 밝혀냈는지, 우리 교육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단계적으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의 배경부터 이해해보면요, AI는 K-12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교육 현장에 빠르게 스며들고 있죠. 유네스코는 이제 AI 교육 국제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고, 이유는 디지털 교육 행동을 계획해서 이제 시행 중이죠. 미국은 AI 관련해서 이제 행정명령도 내리고요. 대만은 108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서 중학교부터 AI 수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연구자들은 교사들의 AI 리터러시, 즉 AI 해독 능력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를 고민을 해왔다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이제 자기보고식 측정이죠. 어, 저는 AI 앱을 능숙하게 사용합니다. 저는 AI 기술의 오남용 항상 주의합니다 같은 이제 리커트 촉도 설문을 많이 하죠. 응답하기 쉽고 대규모 조사에 이제 적합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객관적 측정입니다. 맞고 틀림이 있는 지식 테스트인 거죠. 세포의 온도 설정 중 어떤 것이 창의적 아이디어 생성에 적합한가와 같은 시나리오 기반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를 같은 프레임워크 안에서 동시에 측정하고 비교한 연구가 거의 없다는 거죠.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아는 것 사이의 간극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간극의 패턴이 어떤지, 이제 이 논문이 이걸 체계적으로 처음 밝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본격적인 방법론 들어가기 전에 이 논문이 기반으로 삼는 AI 리터러시 프레임워크를 이해를 해보는데, 이 논문은 이제 응이죠. 응의 이제 4차원 프레임워크를 좀 사용을 합니다. 프레임워크는 AI 리터러시의 30개 이상 선행 연구를 종합해서 도출한 것으로 교육 현장에서 가장 널리 인용되는 것이기도 하죠. 자, 네 가지 차원 중에 첫 번째는 Know와 Understand AI이고요. AI가 무엇인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AI와 AI가 아닌 것을 좀 구분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지식입니다. 예를 들면 머신러닝과 딥러닝과 자인어 처리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이런 문항인 거죠. 그 두 번째는 이제 Use and Apply입니다. 어, 이게 이제 AI 도구를 실제로 사용하고 업무나 학습에 적용하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면 챗봇의 온도 파라미터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다 같은 것들이죠. 세 번째는 평가와 창작 능력입니다. AI가 생성한 결과물의 품질과 적절성을 평가하고 필요에 따라 AI를 활용하여 창작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래서 AI 피드백이 학생 학습에 유익한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런 문항일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AI 윤리인데요. AI의 편향, 프라이버시, 사회적 영향, 오남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차원 모두에 대해 자기보고 문항과 객관식 문항을 각각 만들어 비교한 것이 이 연구의 핵심 설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논문은 그래서 리서치 퀘스천 4개를 제시를 하는데, 첫 번째는 객관적인 AI 리터러시 평가 도구가 심리 측정학적으로 안정성을 가지는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 시험이 제대로 만들어진 시험인가에 관한 내용이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교사의 어떤 자기보고식 AI 리터러시와 객관적 측정 AI 리터러시의 에서 이제 어떤 요인 구조가 나타나는가에 관한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측정 도구가 각각 어떤 하위 요인들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학습자 프로파일입니다. 자기 보고와 객관적 요인을 결합했을 때 어떤 학습자 프로파일이 나타나는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사들은 AI 리터러시 패턴에 따라 분류하면 어떤 유형들이 나오는가에 관한 것들이에요. 네 번째 리서치 퀘스천은 이 프로파일은 AI 리터러시 사전 학습 경험 유무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 연구 질문에 대해서 다른 통계 기법들을 사용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라쉬라고 있나요? 이거를 이제 IRT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하는 거고요. 두 번째 요인 구조는 이제 탐색적 요인 분석을 쓰겠죠. 그리고 이제 확인적 요인 분석, EFA나 CFA 같은 걸 씁니다.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이제 잠재 프로파일, 그러니까 Latent Profile Analysis를 LPA 같은 걸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론도 한 번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 설계와 참여자 같은 경우에 측정 도구로는 25문항 객관식 시험을 했다고 해요. 이제 시나리오 기반 25개, 4개 차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4차원 프레임워크에 따른 시나리오 기반 그 문항 자체가 제너레이티브 AI 리터러시 테스트에서 차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GLAT라고 부른다고 하는 그런 테스트에서 차용을 했나 봐요. 그리고 나머지 23문항은 연구팀이 이제 직접 개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 현장을 배경으로 한 시나리오 형식으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리커트 문항이 15개가 있었고요. 그 AILS CCS인가 이제
전에 이제 2024년인가 나온 거기에서 이제 수정 적용해서 5점 척도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구 통계학적 문항이 뭐 10개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구 개발 과정에 대만의 초중고 교사 한 명이 네, 파일럿 테스트를 이제 좀 해봤고요. 그리고 문화적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피드백 해가지고 반복 수정 후에 확정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수집은 2025년 2월에 했고, 대상은 대만의 2,000명 이상 애비 또는 현직 그 K-12 교사한테 메일링 리스트로 배포를 했다고 하네요. 구글 폼으로 했고요. 자발적 참여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제 보상으로 200대만 달러를 줬나 봐요. 이런 것도 이제 잘 밝히고 있고요. 요즘 이제 이런 거 밝혀야 되죠. 상품권 같은 걸 한 6, 7달러 정도 되는 상품권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2,000명이면은 2천만 원을 내. 자, 최종 분석 표본은 288개. 그러니까 이제 SR과 이 OB를 모두 완료한 이제 288명에 대해서 사용을 했고요. 나이는 18세부터 네, 73세까지 다양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성이 좀 더 많고요. 그리고 이제 초등이 절반 정도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이렇게 있고요. 교직 상태도 현직이 대다수이고요. 학습 경험도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어, 이제 최종적으로 한 거는 이제 288명이니까 288만 원을 썼을 것 같고, 그 SR 부분을 완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총 358명을 뿌렸다가 288명만 최종 분석을 했다고 나와 있네요. 자, 이 슬라이드 6에 보시면은 이제 방법론에 이제 이 라쉐의 문항 반응 이론을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어, 교육 측정 분야에서 가장 신뢰받는 문항 분석 방법 중 하나인데, 이 모수 로지스틱 모형, 1 모수 로지스틱 모형, 그러니까 원 파라미터 로지스틱을 사용했는데, 왠지 2 파라미터나 이제 3 파라미터 대신에 원 파라미터를 사용했냐면, 이 주된 이유는 측정 품질 평가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복잡한 모형보다 해석이 명확한 이제 이런 네, 원 파라미터 로지스틱 문항이 타당성 검증에는 이제 더 적합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라시 모델의 4단계 평가를 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내적 일관성이에요. 이거는 이제 채점, 그러니까 데이터에 적합한, 그러니까 KR 20 개수라고 하는 건데, 이제 쿠드 리차스튼 포뮬러 20라고, 이게 수식 자체가, 그러니까 정답률이 그 문항수에 비해서 얼마나 되느냐 해가지고 이제 분산을 구하는 건데, 이건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값이 0.7 이상이면은 뭐 신뢰할 만하다, 뭐 0.8 이상이면 우수하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문항 피험자 타겟팅인데, 라이트맵이라는 시각화 도구를 사용했나 봐요. 그래서 왼쪽에는 교사 능력 분포, 오른쪽에는 문항 난이도가 같은 이제 로지 척도의 표시를 하고, 교사 능력과 문항 난이도가 잘 겹치면 측정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문항 적합도 통계, 아이템 핏 스태틱스라고, 각 문항이 잠재 구성 개념을 잘 측정하는지 확인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인핏 같은 경우에는 능력 수준이 비슷한 피험자들과는 적합도, 그리고 아웃핏은 극단적 응답 패턴에 민감한 적합도 같은 걸 얘기를 하고요. 이제 그 허용 범위가 0.5부터 1.5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4단계는 이제 단일 차원성인데, 이 라쉬 잔차의 주성분 분석 PC를 해가지고, 첫 번째 대비 고유값이 2.0 미만이면은 근사적 단일 차원성. 그러니까 도구가 하나의 구성 개념을 측정한다는 뜻입니다. PC가 이제 이런 식으로도 사용이 되는구나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두 번째는 이제 탐색적이고 확인적인 요인 분석, EFA, CFA인데, 이 요인 분석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는 탐색 요인 분석인데요. 이게 이 문항들이 몇 개의 요인으로 묶이는가를 데이터에서 이제 근접적으로 탐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사전 검증할 때는 뭐 문항 총점의 어떤 상관관계, 그러니까 그게 이제 0.3% 이상 될 때, 이럴 때 이제 기준이 미달되면 제거를 하는 거죠. 그리고 KMO도 하죠 보통. 조금 적절정 지수인데, 이게 이제 6이 될 때, 0.6 이상이 될 때 이제 쓰는 거고, 1에 가까울수록 좋죠, 이것도. 이제 그 다음에 탐색 조형 분석 있고, 뭐 이제 여기 또 안 나왔는데 바틀렛 구형성 검정이라고 해가지고 한건 행렬이 단위 행렬과 다름을 확인하는, 뭐 0.5 이하일 때 하는, 여기 있네요. 바틀렛
그걸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분석 방법은 인제 시각 회전이라고 해 가지고 요인과 상관을 허용하는 회전 방식을 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인수 결정은 고유값이 인제 스크립 플롯보다 뭐 이론적 해석 가능성보다 이제 높을 때 사용하는 방식으로 인제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인제 확인적 요인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EFA에서 도출된 요인 구조가 실제로 데이터에 잘 맞는지 인제 통계적으로 검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거 x 제곱을 인제 자유도로 나눈 이걸 보시면은 수용 허용 기준이 3 이하일 때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비교 적합 지수나 어떤 그 터커 루이스 지수죠. 이 TLI가 0.9 보다 높을 때 수용 가능. 그리고 뭐 RMSEA나 SRMR 같은 것도 0.8 이하일 때 0.08 이하일 때 우리가 괜찮다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인제 이런 식으로 인제 요인 분석을 좀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인제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보니까 이거는 인제 3-4 였죠. 리서치 퀘스천 3-4 였었는데 그 LPA는 인제 혼합 모델, 그러니까 혼합 분포 모델, 믹스처 모델의 일종인데 그 연속형 지표를 이용해서 이질적인 하위 집단을 발견하는 방식이죠. 네, 이질적인 하위 집단을 발견하는 방식이고 그 K-민즈처럼 이제 군집을 찾긴 하는데 통계적 확률 기반으로 더 엄격하게 이제 진행을 하는 게 LPA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스텝으로는 지표를 표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SR이나 OB 점수 요인을 좀 표준화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을 적용을 해 가지고 프로파일 수를 2 개에서 8 개까지 늘려가면서 각각의 모형을 좀 추정을 합니다. 세 번째는 최적 프로파일 수를 인제 측정을 하는데 뭐 AIC라든가 BIC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인제 그게 낮을수록 좋은데 그 동시에 최소가 되는 프로파일 수를 선택을 해서 그래서 인제 모델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이제 품질을 인제 검토할 때는 보통 인제 그 사후 확률, 그러니까 posterior probability를 이용해서 각 참여자가 할당된 프로파일을 속할 확률을 이제 뭐 높을수록 좋은데 그거를 인제 이용을 해 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엔트로피, 그러니까 엔트로피 같은 경우에는 낮을수록 좋잖아요. 그러니까 분류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좋은 건데 그런 거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제 전문가 검토를 통해서 진행을 했고 여기서 인제 288 개를 가지고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샘플 수가. 자, 그래서 인제 이 객관 측정 도구의 심리 측정 안정성이죠. 그러니까 사이코메트릭 스테빌리티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 심리 측정적 안정성을 보시면 이 리서치 퀘스천 1에 관한 내용이죠. 이 KR20가 0.862로 내적 일관성이 매우 높고 "이 도구가 신뢰할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인제 문항 적합도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네, 이 라이트맵 결과는 교사 능력은 여기 라이트맵은 교사 능력은 -0.60 로짓에 분포하고 문항 난이도는 -1.83 부터 +1.1까 로짓 범위에 있으니까 대부분의 교사가 문항 난이도 범위 안에 들어온다. 그러니까 "잘 타겟팅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단 인제 천장 그 효과가 있어서 그 19 명이 5 로짓 이상의 극단적 고능력 추정치를 받았다고 해서 그 "상위권 교사를 선별할 만한 고난도 문항이 추가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이 문항 적합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5개 문항이 지금 5개 문항이 인제 좀 제거가 된 것 같고 나머지 문항은 인핏이 0.78 부터 1.28, 아웃핏이 이 정도 모두 허용 범위 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단일 차원성, 아까 PCA 했던 거는 고유값이 첫 번째 대비 0.44, 그러니까 근사적 단일 차원성을 좀 충족을 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이 AI 리터러시 도구가 심리 측정학적으로 안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신뢰도 우수하고 문항 피험자 타겟팅 양호하고 문항 적합도 통과하고 단일 차원성 지지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인제 요인 구조도 보자면 R2Q죠. 그러니까 RQ2, 그러니까 리서치 퀘스천 2인데 그 EFA랑 CFA를 했을 때 9 문항 제거 후 20 문항, 그래서 KMO가 0. 이거 깨졌네. KMO가 0.873 이라고 된 것 같고요. EF에서 고유값이 1 보다 큰 게 요인이 4 개. 하지만 네 번째 단일 그 요인은 단일 문항이었는데 그걸 인제 3 요인 구조로 채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 요인 구조를 보니까 첫 번째 개념적 이해가 네, 이렇게 나왔고 0.77 이라고 돼 있나요? 네. 그다음에 역량 평가가 네,
아까 0.78 정도였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용적 윤리적 활용이 알파가 0.63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 쪽에 있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가지가 됐고 CF의 적합도가 보니까 CFI가 0.914, TLI가 0.901, RMSEA가 0.05, SRMR이 0.055. 그러니까 허용 수준으로 나왔다고 여기 문문에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목할 점은 이론적 그 4개 요인, 개념 활용 평가 윤리가 이 객관적 측정치에서는 3요인으로 수렴을 했다. 그러니까 실제 지식 테스트에서 평가와 윤리가 통합된 하나의 실용적 요인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다른데 어쨌든 문항 반응에서는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자기 보고 요인 구조에서는 봤더니 부하량이 좀 높은 거를 0.5 미만인 걸 제거했더니 열쇠 문항의 최종 모형이 나왔고 최종 4개 요인으로는 컨셉트, 유즈, 이벨리에이트, 에틱스 해가지고 4가지가 나왔다고 보인 것 같습니다. 전체 신뢰도 0.889로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적 요인 구조는 이 SR에서는 좀 그대로 유지가 됐고 그 자기인식에서는 개념 활용 평가 윤리가 각각 다르다고 보는 거죠. 근데 결과를 봤더니 이 SR과 OB는 상관관계가 낮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념적 이해 같은 거 보시면 이게 OB 개념, OB 열량, 실용률 이렇게 있는데 상관계 수가 OB에서는 0.24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0.14, 실용윤리는 또 0.14 정도. 활용도 보시면 이제 0.1을 못 넘는 상황이고 여기는 이제 0.1 정도죠. 평가도 마찬가지고요. 윤리는 0.23이네요. 0.17, 0.11. 그러니까 이 수치들을 보자면 상관계수가 0.24라는 거는 공유분산으로 치면 이제 고작 5.8%에 불과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는 AI를 잘 알고 있다는 자기인식은 실제로 AI를 아는 것과 겨우 6% 정도밖에 겹치지 않는다는 거죠. 가장 낮은 상관은 뭐 마이너스 0.07 아니 마이너스란다. 그 0.07 정도인데 거의 무상관에 가깝죠. 그러니까 이 SR과 OB는 서로 대체 불가능한 별개의 구성 개념이라는 거죠. 이 설문 하나만으로 교사의 AI 능력을 판단하거나 반대로 지식 테스트 결과만으로 교사의 자신감을 유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는 이제 더닝크루거 이펙트와 연관이 되는데 그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오히려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메타인지 편향이죠. 뭔가 모르는 게 있어야 모르는 거를 안다라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에 설계에 이제 직접적인 함의가 있어요. 자기 보고만으로 교사 훈련 필요를 진단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한테 훈련을 보내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6가지 학습자 프로파일을 이제 우리가 내볼 수가 있었어요. 이걸 평가를 해보니까 6개의 프로파일이 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로파일 1은 이제 여기 이게 있었는데 뭐 전반적으로 일치하는 그 정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뭐 전반적으로 일치하는 중간 정도가 있었고요. 어 이제 프로파일 3 정도가 최고 수행을 하는 강한 일치가 있었고 프로파일 4는 약간 과대평가인 여기 있었고 프로파일 5는 또 과소평가인 데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여기는 좀 균형 잡힌 지식 이렇게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보니까 프로파일 4가 과대평가요. 어 그다음에 프로파일 5는 평균 수준인데 낮게 평가하는 자신감 회복이 필요하다. 그리고 프로파일 6는 객관적 역량도 강력하고 자신의 능력을 정확하고 겸손하게 인지한다라고 되어 있죠. 실질적으로는 가장 이제 능력 있는 그룹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험 유무에 따라 이제 프로파일을 좀 분석을 해보면요. 가벼운 과대평가는 이제 SR 평균인 거죠. 그러니까 가볍게 나를 과대평가한다 정도는 다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파일 2는 과소평가이고 요거는 아까 이제 사람 수가 이제 38명. 그러니까 75명이었고 얘가 38명이었던 것 같아요. 프로파일 3은 강한 일치는 이제 73명. SR과 OB 둘 다 모두 중간 이상이었던 그런 파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험 없는 그 교사 그룹에서는 어 로우 패턴이 있었어요. SR과 OB 모두 평균 이하에 있는데 여기는 AI 교육 경험이 없는 사람한테 나타나는 특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로파일 2는 SR 평균과 OB 평균보다 약간 아래이고요. 프로파일 3은 높은 SR과 강한 OB가 이렇게 있었다라고 보실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이 두 그룹의 차이를 좀 보면, 롤로 프로파일. 그러니까 SR도 낮고 OB도 낮은 패턴은 경험 없는 그룹에만 나타나고요. 이 교사들은 AI를 모르고 자신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차이 2는 이 과대평가의 완화가 필요해요. 과대평가는 이 경험 있는 그룹에서만 나타나지만 그래도 가벼운 수준에 그치기는 합니다. AI 교육을 받으면 극단적인 자기 기만이 줄기는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을 보면은 이 AI 리터러시 교육을 이용해서 극단적 자기 역량 불일치를 줄이고 더 균형 잡힌 자기 평가를 촉진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AI 교사 연수 프로그램의 설계에 매우 중요한 함의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사점을 보자면 이 교사형 AI 리터시를 동일한 프레임워크 안에서 SR과 OB 모두 검증한 최초의 연구이기는 한 거죠. 그리고 에틱스라는 게 이제 둘 다 포함됐기 때문에 AI 윤리 리터러시를 실증적으로 측정 가능하게 했다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SR과 OB의 낮은 상관관계를 정량적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이 메타인지 편향이라고 볼 수 있는 더닝크루거 효과의 교육 측정 증거가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학습 분석에 대한 함의를 보시면 SR과 OB를 모두 함께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을 거고요. 프로파일 기반으로 우리가 다른 전문성 개발 전략을 필요하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물론 이제 연구 한계로는 이제 이게 대만 K-12이기도 하고 뭐 AB 현직 교사 같은 것도 구분도 안 하고 뭐 OB 도구 그러니까 자기 측정도 이제 그러니까 그 측정한 것도 이제 교과 학교부에 맞춤되지 않았고요. 일부 고급 문항 같은 거 있잖아요. 뭐 RAG라는 말이 나온다든가 뭐 토크나이제이션 이런 말이 나오면 뭔가 교실의 통합 역량보다는 기술 용어 친숙도를 좀 측정을 하겠죠. 그래서 AI 리터러시 측정할 때 설문 하나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기가 어렵다라는 또 그런 시사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 논문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방법론 측면에서는 뭐 되게 설문을 되게 명확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과 그다음에 뭐 탐색조 요인 분석 같은 것들 그리고 뭐 가우시안 믹스처라든가 AIC, BIC 같은 걸 썼던 뭐 그런 것들을 되게 혼합적으로 잘 사용했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